내가 지금 진행하는 이 중개건이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 그 금액까지 계산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브리핑 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중개사고. 입점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해. 이게 내가 감당할 수준을 벗어났다니까. 확인한 다음에 중개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하수도법의 두 번째 주제로 들어올게요. 자, 이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법이 정해놓고 있는 부담금 제도죠. 그 이름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끝낸 정화조, 이것도 우리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얘가 정화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가중개를 하다 보면 이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중개건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중개건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판단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이 중개건이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원인자 부담금이 나온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 금액까지 계산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브리핑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중개사고. 그럼 이건 입점하는 과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게 발생하는 중개건이면 이 돈을 안 내면 영업에 관한 허가 등록 신고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걸 내야만 허가 등록 신고증을 줍니다. 그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돈을 안 내면 입점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중개했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 알게 될까? 모르고 중개합니다. 이런 돈을 내야만 신고증 줄 거라는 걸 언제 알게 될까? 관할 관공서에 들어가겠죠. 절차를 밟고 들어갔을 거잖아요. 잔금 다 치고 계약서 들고 그때 담당 공무원이 아 여기 이거 신고증 발급받으시면 이거 내셔야 됩니다라고 그때 알게 된다니까. 모르고 진행합니다. 계약 다 끝났는데 그죠? 잔금 쳤다는 말은 계약 다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거 해결 안 되면 중개사고죠.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고 진행했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 내가 아무런 설명을 못 해준 거니까 내 돈으로 대신 내고 해결하든지. 그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든 고객을 설득해가지고 고객이 스스로 내도록 만들든지. 그 말은 없죠. 굳이 한 가지 방법을 더 찾자면 도망가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면 내가 내도 됩니다. 고객한테 내라고 설명해서 고객 내도록 해도 되고 한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이거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나와도 미니멈 최소한으로 넣어도 수천만 원씩 나옵니다. 이게 내가 감당할 수준을 벗어났다니까. 우리 고객한테도 감당시키기가 힘든 금액이죠. 이거는 미리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확인한 다음에 중개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원인자 부담금 설명을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이름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이건 언제 나오는 부담금일까? 자, 정의부터 적어볼까요? 얘는 이때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게 원인자 부담금. 자, 우리 얘는 우리가 이미 정리했죠? 기억나십니까? 건물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저분한 것들. 그 대표적인 게 분뇨와 생활화수. 얘들이 오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늘어나면 들고 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얘가 늘어나면
이때 원인자 부담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왜 저렇게 적었을까? 가볼까요? 자, 우리 도시지역에 온갖 건물에서 분뇨와 생활하수가 만들어집니다. 얘들을 배관을 연결해서 전부 다 땅 밑에 있는 하수관으로 인입을 시키죠. 물론 하수관의 종류에 따라 건물에 정화조를 달아두는 경우도 있고 정화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얘가 그를 오롯이 받아가지고 종말 처리장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정화장치를 가동시켜서 정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죠. 종말 처리장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이 종말 처리장은 대표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는. 근데 안타깝게도 얘가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힘들어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나오니까 하나 만들기 힘듭니다. 자, 근데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양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하루치 기준으로 생각해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하루에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온다니까. 그거를 얘가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처리를 해가지고 어디론가 내보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종말 처리장을 크게 만들어도 여기에 유입되는 양을 며칠씩을 여기에 저장해 놓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하지. 태평양 바다 정도 돼야 며칠 동안 풍부했을까?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들어오는 양만큼은 어떻게든 처리가 돼서 어디론가 내보내줘야 되죠. 그럼 이걸 받아줄 공간이 필요하잖아. 어디로 내보낼까요? 들어오는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니까 내보내는 양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나가겠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은 유일하게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말 처리장은 항상 강가나 바닷가에 밖에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데로밖에 못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오는 내용물을 보면 세상 지저분한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정화시켜 이쪽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정화시켜야 될까? 여기에 사는 물고기들이 죽지 않을 정도까지는 정화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그 지저분한 것들이 그 정도 상태로 정화돼서 나가려면 그럼 이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겠다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이걸 정화시키는데.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까? 얘들이. 이걸. 얘들이 수익사업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들은 뭘 가지고 감당할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얘네들이 이 비용을 책정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정할 일은 없고 이렇게 정하지 않을까요? 자, 이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자기들 체크해보면 1일 평균 유입량 이런 건 계산이 되겠죠. 이건 뭐 기술적으로 잡아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처리 비용, 하루에 들어오는 이걸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까? 요거 곱하고요. 1년 365일 곱하면 적어도 1년에 이만큼의 비용은 들겠다 정도는 잡아지겠죠. 거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뒤에다가 예비비를 조금 더 얹어가지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해놓은 요만큼, 하루 평균 유입량, 요만큼이 꾸준하게 큰 변화 없이 계속 들어오면 이 돈으로 다 해결되겠죠. 그런데 이만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루 만에 어제 이만큼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이만큼이 들어와 버리면 늘어나는 양만큼 처리 비용도 따라서 늘어나죠. 이게 한두 번이면 요걸로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이 돈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자체가.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이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때 늘어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부담시키겠다. 그래서 제목이 원인자 부담. 됐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그 과정에서 이게 나온다니까? 원인자 부담금이. 자,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할 수 있어. 첫 번째, 이 건물 안에서 일정량이 만들어지다가 여기에 누군가가 새로 들어가는 바람에 얘하고 비교해 보니까 얘가 훨씬 더 이걸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게에 누가 들어가느냐? B가 식당 하는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얘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변화가 생기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이럴 때 원인자 부담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원인을 정한 사람 찾을 수 있나요? 얘죠, 얘. 확정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또 하나 더 있어.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버리면 함유식 하수관을 통해서 빗물도 이쪽으로 들어오죠. 빗물. 그럼 빗물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비용이 또 늘어나요. 그러면 이런 원인을 정한 사람 찾아가지고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수 있나요? 하늘에 보낼 수도 없고 빗물 때문에 이런 일이 나면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원인을 정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얘가 늘어날 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수,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얘가 원인자 부담금 내야 되겠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수천만 원씩 나온다 이 말이에요.